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이걸 바탕으로 리미널리티, 그러니까 경계성이라는 개념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특히 동학사상하고 또 시인 김지하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환적인 상태가 어떤 의미와 힘을 갖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을 보니까 리미널리티라는 게요. 단순히 어떤 인류학적인 용어, 뭐 통과 의례 이런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사회 변화나 개인의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특히 그 동학 사상이 프랑스 대혁명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어쩌면 그걸 넘어서는 어떤 대안적인 근대성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리미널리티가 있다는 분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대안적 근대성이라 흥미로운데요. 그럼 먼저 리미널리티, 이 용어 자체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라틴어 리멘에서 왔다고 하죠? 문지방. 맞습니다. 말 그대로 문지방이에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 경계에 선 모호한 상태. 근데 동시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그런 시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잠재력이라. 네. 네, 인류학자 아놀드 반게넵이 처음 사용했고 이후에 빅터 터너가 이걸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아, 터너요? 네, 빅터 터너. 그가 연구했던 아프리카 은덴 부족의 성인 시기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아, 그 성인식 이야기요? 네, 아이들을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낯선 곳에 두잖아요. 이게 그 자체로 리미널한 상태인 겁니다. 격리 상태. 그렇죠. 이런 어떤 극한 상황, 낯선 환경 속에서는 기존에 가졌던 사회적 지위나 역할 같은 게 다 무의미해지고요. 네.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평등하게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커뮤니타스라고 부르는 강렬한 유대감, 공동체 의식 같은 게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아, 커뮤니타스. 그게 어떤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사회 질서, 터너는 이걸 구조, 스트럭처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벗어난 상태예요. 일종의 반구조, 엔티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죠. 반구조요? 네. 뭐랄까 우리가 재난 상황 같은 거 겪을 때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돕고 강하게 연대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익명성, 평등함,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더 힘을 얻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죠. 아, 네네. 그렇게 비유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근데 이 리미널리티 개념이 동학사상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동학의 핵심 사상인 시천주, 그러니까 내 안에 한울림을 모신다는 이 개념이 아주 독특한 리미널리티를 만들어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실 동학의 서학, 그러니까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건 맞지만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일까요? 초월적인 신을 저 바깥 어딘가가 아니라 내 안으로 모신다는 것. 이 발상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내 안으로 모신다. 네, 이 모심이라는 행위 자체가 초월과 내재 사이의 어떤 경계, 즉 리미널한 공간을 여는 실천이었던 거죠. 단순히 믿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아,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렇죠. 당시 뭐 질병이라든지 억압에 시달리던 민중들에게는요, 이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스스로 변화할 힘을 얻게 하는 일종의 통과 이례적인 수련법이자 사상이었던 겁니다. 아, 치유와 변혁의 힘까지. 부적인 구조의 전복을 추구했다면 동학은 내면의 혁명을 통해서 대안적인 근대성을 모색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면의 혁명.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럼 시인 김지하의 경험도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해 볼 수 있겠군요.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감옥 독방 시멘트 바닥 틈새에서 자라난 풀. 아, 네. 개가죽나무 툴. 네, 맞아요. 아주 흔하고 질긴 풀인데 그걸 보고 해월 최시영의 삼경사상, 생명 존중 사상을 떠올렸다는 그 이야기가 참 강렬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지아 시인에게 그 감옥이라는 극한의 공간, 그리고 또 당시 겪고 있던 유물론과 관념론 사이에서의 극심한 사상적 고민, 이게 그 자체로 굉장히 리미널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렇죠. 극한 상황이었겠죠. 네. 그때 그 작고 질긴 풀잎에서 어떤 생명의 경이로움, 그 생명력을 발견하고 이걸 모신다는 방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모심. 동학의 그 모심이군요. 네. 그걸 통해서 실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치유를 경험하고 나아가서 생명사상이라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사유체계로 발전시킨 겁니다.
마치 동학이 그랬던 것처럼 개인의 고통을 사상적인 실천을 통해 치유하고 승화시킨 그런 리미널한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의 생명사상이 어떤 서구 중심의 사상에 대한 중요한 대안으로 평가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까 김지아 시인이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초기에 서구의 초현실주의 기법이랑 우리 전통 판소리를 결합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양과 서양이라는 경계에서 뭔가 새로운 예술을 찾으려 했던 그런 리미널한 노력으로 읽힐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아주 재미있는 관점입니다. 이처럼 리미널리티라는 건 단순히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현재에도 유효하다. 그럼요. 빅터 터너의 아내이자 또 동료 연구자였던 에디스 터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축제나 스포츠 경기, 심지어는 아주 일상적인 노동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기존의 역할이나 구조에서 잠시 벗어나서 서로 연대하는 그런 커뮤니타스가 발현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일상 속에서도요. 네. 그리고 자료에서는 더 나아가서 메를로퐁티나 데리다, 들레즈 같은 현대 사상가들의 논의를 통합하는 키워드로 이 리미널리티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겪는 여러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 예를 들면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걸로는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럴 때 바로 이 리미널리티의 지혜, 즉 어떤 경계에서 새로운 관계 맺기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런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경계에 선다는 게 단순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네네. 오히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 맺기, 그러니까 커뮤니터스를 만들고 또 창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잠재력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동학사상과 김지아 시인의 경험이 정말 생생한 증거가 되어준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삶의 여러 국면에서 크고 작은 리미널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익숙한 구조에서 잠시 벗어나서 틈새나 문지방에 머무는 그 시간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예기치 않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 경계에 서 있다고 느꼈던 순간, 혹은 바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모호하고 때로는 좀 불편했을 수도 있는 그 시간 속에 어쩌면 새로운 가능성이나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연결의 기회가 숨어 있진 않았을까요?